자,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차 수열이 어떤 건지 한번 복습하고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나열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정한 규칙이 있었죠. 자, 어떤 규칙이었냐면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들이 더해져서 생겨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수가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첫째 항을 기준으로 둘째 항은 일정한 수, 그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렀었고 D로 많이 표현을 하죠. D가 더해져서 만들어져서 생기는 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그 바로 옆에 있었던 A2라고 하는 두 번째 항에서 일정한 수, 공차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등차 수열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차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 있는 두 항의 차이가 같다라는 말과 또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숫자, 일정한 숫자를 공차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오늘 배울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라고 하는 게 연속한 두 수의 차이가, 항들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다면 등비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두 항의 비율, 비가 일정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교과서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1, 2, 4, 8, 16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보이죠?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가 나열이 될 건데 첫째 항 1부터 차례대로 2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고 등차 수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해했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그 등비수열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어떻게 쓰는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볼 건데 세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N항의 공비 R을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므로 그러한 규칙을 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이 1일 때 이 식에 한번 대입해보면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은 좌변은 A2가 될 거고 우변은 R에다가 A1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n이 2가 되면 좌변은 세 번째 항을 나타내는 수로 기호로 바뀔 거고 우변에 있는 거는 두 번째 항에서 일정한 수 R 공비가 곱해져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들, 이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들을 지금부터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그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를 겁니다. 자, 기호로는 R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비는 영어로 common ratio라고 읽을 거고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common ratio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R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공비라고 하는 애는 등차 수열에서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있을 때, 연속된 두 항이 있을 때 그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를 나타내는 용어로 공비를 표현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A2를 바로 앞에 있었던 항 A1으로 나누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던 A2를 분자 자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쵸? 약분이 되면서 공비 R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째 항과 둘째 항, 연속된 두 항의 비를 봤을 때 이러한 일정한 수 R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 얘는 등비 수열에 나타내는 수열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비 수열의 공비를 찾는 문제 1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속된 두 항이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연속된 두 항에서 공비 R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을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얘는 계산하게 되면 9로 약분하던지 아니면 3으로 바로 약분해서 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세 번째 항 마이너스 9를 바로 앞에 있는 항 27로 나누어 봤을 때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1번의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는 바로 앞에 있는 항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또 그 다음 항을 찾을 때는 공비를 곱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까지 조금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얘도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연속된 두 수를 가지고 공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네 번째 항 2분의 1을 세 번째 항 4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계산되는 값이고 얘는 계산하면 약분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질 겁니다. 따라서 2번의 공비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 공비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의 값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한 번 곱해진 거니까 8이라는 값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빈칸에 있는 수를 찾아 나가는지 등비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 공비를 곱해서 연속된 항들의 값들을 추론해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등비 수열은 어떠한 일반항으로 표현이 되는지, 일반항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 n이라고 쓸 거고 얘는 첫째 항 a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 d가 n-1만큼 곱해지면 계산이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얘는 첫째 항 그리고 n은 항의 번호,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는 공차가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차 d, 첫째 항 a를 제외한 다른 문자를 만약에 쓰고 싶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한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그 문자가 첫째 항을 나타내는지 공차를 나타내는지 언급은 해주셔야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등차 수열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즉 등비 수열에서 n번째 항은 어떻게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자,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있을 거고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있었다면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 공비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공비 R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첫째 항을 A1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등비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R이 한 번만 곱해서 나타나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바로 앞에 있었던 A2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비 R이 한 번만 곱해질 겁니다. 근데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 R이 몇 번 곱해지는지 보니 어떻게 되죠? A를 기준으로 공비 R이 한 번, 두 번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A3라고 하는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가 두 번 곱해진 A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은 A3 기준으로는 공비가 한 번 곱해지지만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는 세 번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AR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기호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1, A2, A3 바로 앞에 있었던 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가 한 번씩 곱해지는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n번째 항을 나타낼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자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 A와 공비 R만으로 기호를 통일을 해서 일반항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규칙이 보여야지 되는데 두 번째 항은 공비가 한 번 곱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두 번, 네 번째 항은 공비가 세 번 곱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n번째, 이 자리가 n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A라는 첫째 항은 그대로 똑같이 곱해질 거고 공비가 n-1번 곱해집니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일반항이 될 거고 그 일반항이 정리되어 있는 공식이 노란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 R이 있을 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N이라고 쓸 거고 그때 A, R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 공비 R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쵸. 모든 항들,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항부터는 전부 다 이런 0으로 나와지는 거니까 그때는 수열이 갖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계식이 표현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기호를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애를 가지고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 보게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은 A라는 첫째 항과 공비 R이 만들어내는 관계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와 R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째 항이 7. 바로 A가 나와 있죠. A가 7. 그리고 공비가 -2라고 얘도 또 바로 알려줬네요. 그렇게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AR의 n-1이라는 관계식을 따라갈 거고 그 자리에 주어져 있는 A와 R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7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쓸 때 7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음수가 n-1번 거듭 제곱되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드시 괄호를 해서 문제의 답을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에 소가로 1번은 진짜 A와 R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자, 이번엔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돼 있냐? 첫째 항과 공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탁 알려준 건 아니죠. 1번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A는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니까 A는 4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공비 R이 될 텐데 공비 R은 앞쪽에 123페이지에서 했었던 것처럼 연속된 두 수가 있을 때, 두 항이 있을 때 뒤쪽에 있는 항에서 앞쪽에 있는 항을 나누어 주면 그 곱해지는 일정한 수, 공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약분하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을 거고 얘가 공비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넣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까지 기억을 하고 뒤쪽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예제 2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제2항이 마이너스 10, 5항이 1250인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모두 배운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가 등비수열을 묻는 문제인지 등차수열을 묻는 문제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등비수열을 묻는 건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반드시 꼼꼼히 읽는 연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렇게 끊어서 각각의 조건들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내가 찾아야 되는 애가 뭔지까지 체크를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자, 여러분도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시고 걔를 완성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문제에서 어디 있었는지 하나도 빠트럼 없이 쓸 수 있도록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먼저 쓰면 AN은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이 관계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A라는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두 개가 반드시 나올 거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을 보니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 번째 항이 1250이랍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첫째 항 A와 공비 R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첫째 항에서 공비가 한 번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첫째 항 기준으로 공비가 4번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 조건들을 더하거나 빼서 해결을 했다면 등비 수열은 주어져 있는 관계식들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문자들의 값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은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거라서 나눗셈과 아니면 곱셈과 관련이 있는 거고 등차 수열은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뺄셈 아니면 덧셈 연산과 관계가 있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도 덧셈, 뺄셈 또는 곱셈, 나눗셈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계식 1번과 2번을 선생님이 곱셈 또는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먼저 R이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2번 식을 1번 식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AR의 4제곱을 AR로 나누면 1250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는 거와 같아지고 얘는 이 부분의 관계식을 정리하면 A는 0이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 약분이 될 거고 공비도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약분이 돼서 R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라는 R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수를 곱해서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 R은 마이너스 5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1번과 2번식을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5라는 공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1번에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A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A 값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양변에 똑같이 있는 마이너스 5를 나누면 A는 2라는 값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AN은 AR의 n-1제곱이니까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의 n-1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먼저 쓰시고 그 관계식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문자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건을 살펴서 완성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2학년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수학 1 두 번째 수행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반 반장 또는 부반장은 학급 친구들과 연락을 취해서 2, 3인의 모둠을 구성을 합니다. 짝수반도 있고 홀수반도 있어서 짝수반은 2인 1조로 홀수반은 2에서 3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구성을 온라인 수업 기간에 먼저 사전 작업을 완료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등교 수업 첫날, 즉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8일에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각 반 반장 또는 부반장은 모둠 형성 결과를 정리를 해서 2학년 학년실로 제출해 주시게 되면 그 이후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다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 기한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구성도 완벽하게 완료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의 n-1제곱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1번과는 다르게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3으로 알지만 공비는 내가 찾아야지 됩니다. 자, 공비 찾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된 두 수를 B를 찾으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항을 바로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비 R이 찾아진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비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완성하게 되면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으로 찾아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항들의 절대값은 같은 수열입니다.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쵸, 법규안에서 절대값의 기호를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과 3의 형태로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한 번은 마이너스 3, 음수, 한 번은 3, 한 번은 마이너스 3, 한 번은 3. 자,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0을 기준으로 한 번은 마이너스 3, 그리고 한 번은 3, 또 3, 마이너스 3, 3.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두 값을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죠. 그래서 이런 수열은 우리는 진동하는 수열이다 라고 해서 진동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다 알려줬네요. 이거인 등비 수열을 가지고 1번과 2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첫째 항이랑 공비 알려줄 테니 일반항 찾아라는 거고 2번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10번째 항, 특정 번호의 항,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수는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일단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항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얘는 기호로 표현하면 A10이 될 거고 N자리에 1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 N자리에 10을 넣으면 좌변은 A10, 내가 찾는 형태로 바뀔 거고 우변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9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자, 문제에서 A가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하는 10번째 항의 값이 찾아질 겁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86은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 내가 어떤 몇 번째 항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일단 A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486이 되도록 하는 n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그대로 일단 써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첫째 항 A가 2라는 거, 공비 R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486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모르는 문자 n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2를 양변에 나누면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으로 정리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의 어떤 몇 번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이 5번 곱해진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밑이 같은 수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n-1과 5만 같으면 된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n은 6이 나올 겁니다.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으니까 A6, 즉 6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 공식 하나밖에 없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고 이 관계식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니까 일반항 공식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A는 A의 R의 n-1제곱으로 될 거고 A와 R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 조건을 보니 하나, 두 개 조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제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와 A6이라고 하는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기호 표현을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3가 AR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A6이라고 하는 거는 AR의 5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해서 A와 R을 찾아 나가는 연습 해볼까? 자, 선생님은 2번을 1번으로 나눌 겁니다. 자, AR의 5제곱을 AR 제곱으로 나눌 거고 얘는 27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r 세제곱은 27이 될 거고 어떤 수를 3번 거듭 제곱했을 때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r이 3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r 3 찾았고 그 3을 1번 또는 2번씩에 대입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숫자 작은 1번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는 1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9분의 1이라는 첫 장의 값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와 r을 찾았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얘네를 가지고 일반항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9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4가 마이너스 48, A7이 마이너스 384일 때 이러한 수들을 표현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은 A4니까 얘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AR의 세제곱은 48. 자, 2번도 나타내보면 A7은 AR의 6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84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은 2번을 1번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거고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이 R 세제곱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계산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R은 마이너스 2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 찾은 마이너스 2를 1번식에 대입하게 되면 첫째 항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48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일반항 A는 어떻게 되죠? 첫째 항 마이너스 6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의 n-1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반드시 괄호를 해서 그 수가 음수를 나타낸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정확한 풀이가 되도록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2인 제5항이 48인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것 등비 수열의 몇 번째 항이 600 이상이 되는지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n번째 항이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an이 600 이상이 됩니다 라고 식을 세워두시고 이 식을 만족하는 n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질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n을 찾아야 되는데 n을 제외한 나머지 a와 r의 값을 찾아서 식을 일단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모르는 문자 두 개가 1번과 2번 조건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1번 조건에 의해서 r이 2 2번 조건에 의해서 A5가 48이라는 걸 쓸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조건에서 A5라고 하는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R이 2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A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16으로 써질 거고 이 값은 A의 값을 찾는 형태로 정리가 돼서 약분하면 첫째 항이 3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은 첫째 항 3, 공비 2를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은 600입니다. 6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식을 정리해서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3을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2의 n-1제곱은 200이 될 거고 n을 몇 번 거듭 제곱했을 때 200을 처음 넘냐? 2의 7제곱이 128입니다. 얘들아. 2의 8은 256.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8제곱은 돼야지 200이 넘어가는 거니까 n-1제곱은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n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n은 9, 즉 제 9번째 항부터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은 600이 넘는 수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들을 풀 때 지금처럼 특정한 항을 찾는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죠? n에 관한 범위가 먼저 찾아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n은 9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답을 써내려가는 연습도 해보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할 문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넓이를 변경할 때 넓이 조정에서 50%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사진의 넓이가 원래 사진의 50%로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씻기와 손소독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넓이에 비해서 50%로 줄어드는 거니까 절반, 100분의 50이니까 절반의 값으로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 사진의 넓이가 2048. 자, 사진의 넓이를 가지고 수열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첫째 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첫째 항이 2048의 넓이를 가질 때 50%의 넓이 조정을 적용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하게 되면 10번 반복한 후에 사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진의 넓이는 시작할 때 원본이 2048의 넓이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넓이 조정을 한 번 거쳤어. 그러면 항으로 표현했을 때는 A2가 될 거고 기존에 있었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넓이 조정 한 번. 자, 넓이 조정 한 번 더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항이 될 거고 넓이 조정을 한 번 더 하면 A3가 될 거고 얘는 A2에서 2048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A2에서 한 번 더 넓이 조정이 된 거니까 이렇게 사진의 넓이가 줄어들 겁니다. 자, A3까지 왔을 때 넓이 조정이 몇 번 들어간 거죠? 2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얘가 넓이 조정을 하는 걸 몇 번 반복한다고? 그쵸? 10번 반복하는 거니까 항의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A11을 찾는 거와 같아지는 거고 얘는 A1과 A2, A3만 보더라도 첫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수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6번은 등비수열을 실생활에 활용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면서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까지 적어 보일 수 있도록 이제는 단련이 돼야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니까 11번째의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게 되면 A 곱하기 R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A는 2048 그리고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써보면 어떻게 된다? 그쵸? 2048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204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2의 11제곱이랑 같아지고 여기다가 2의 10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남는 숫자는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문제 6번에서 넓이 조정을 10번 반복하고 난 후에 사진의 넓이는 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 볼 텐데 우리 등차 수열하면서 0이 아닌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이 항을 등차 중앙이라 불렀고 그 항은 관계식이 그쵸?
2분의 a 더하기 c. b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두 수의 평균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등비 수열도 똑같은 형태로 등비 중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등비 중앙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B는 A라는 숫자에서 공비 R이 한 번 곱해진 거고, C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라는 숫자에서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비가 두 번 곱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잘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숫자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AR의 제곱과 같아지는 거고, 얘는 A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얘는 다르게 보면 A 곱하기 AR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AR의 제곱은 C와 같아지니까 B 제곱은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지금처럼 첫째 항과 공비 R 사이 관계식으로 봐도 되고, 주어져 있는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등비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B라고 하는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었을 때 공비와 같아지는 거고, 또 C라고 하는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 B로 나누어 주게 되면 또 공비와 같아집니다. 두 B가 공비 R로 같아지니까 이 두 B도 같다라고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 관계식을 정리하게 되면 두 분수식이 같은 거니까 대각선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B제곱은 AC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기억을 할 건데,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을 찾을 수 있고, 등비 중항의 제곱은 그 항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두 항의 곱과 같다라는 이 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등비 중항을 가지고 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그 수열들 중에서 모르는 항들의 값들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 7번을 통해서 어떻게 등비 중항이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중항을 쓰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0이 아닌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죠. 네 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때 모르는 문자 AB를 찾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도 연속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6A 54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오호, A가 가운데 끼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이 될 거고, 이 수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지도록 표현을 바꿔볼 건데, 계산을 먼저 해서 어떤 수의 제곱인지 찾아도 되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54를 이렇게 수를 쪼개보고, 또 9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똑같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지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18의 제곱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큰 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18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A제곱이 18의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18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8이 되는 경우와 A가 18이 되는 경우 모두 찾아내야 되는데, A가 18이 될 때는, 자, 요거 한번 구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8이 되는 경우는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A가 마이너스 18이 될 때는 공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A가 18이 될 때 먼저 한번 볼 건데 얘는 A 자리에 18이 나오면 6, 18, 54, B가 될 거고 어떻게 되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3이 곱해지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도 3이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는 3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항에 들어가는 B 값은 54에서 3이 곱해진 162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해서 양수 18의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그 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반드시 두 개로 쪼개 주셔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8이 되면 주어져 있는 수열은 6, 마이너스 18, 54 하고 B가 될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 확인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니까 이번에는 공비가 3이 아니라 음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62가 된다라는 걸로 네 번째 항의 값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도 등비 수열을 이룰 겁니다. 근데 첫 번째 A8, B를 가지고 등비 중앙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64는 A, B 곱으로 나타내질 겁니다. 그러면 A와 B 두 수를 곱해서 64가 되는 거 너무 많으니까 문자가 하나만 있는 두 번째 거 8과 B와 128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등비 중앙을 이용한 다음에 B 값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B 제곱은 8 곱하기 128이 될 거고 1번과 똑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얘는 32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32의 제곱은 0과 같으니까 합차 공식을 써서 B값을 두 개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문제 1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B값을 바로 어떤 수를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 수를 만족하는 애들은 두 개가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실수 범위에서는 두 개가 있겠구나라고 찾아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B가 하나는 마이너스 32, 하나는 32가 나왔죠. 그럼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32일 때는 요 관계식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64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B가 32가 될 때는 64는 A 곱하기 32가 돼서 따라서 A는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 그리고 등비 중항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가지고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